박준규의 브리핑 6. 오늘도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박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반장. 안녕하세요. 예. 한국 정치권이 원래 뭐 바람잘 날이 없긴 한데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또 막말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예, 어제 법사위에서 평상시에는 상당히 점잖으셨던 여상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종민 의원에게 소위 우리가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런 욕을 한 겁니다. 입에 담기 어려우면은 직접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담을 수는 없고 직접 그분이 하신 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죠. 예. 준비됐나요, 제작진?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는 정말. 위원장님. 저거가 지금 뭔가 삘 소리가 났는데 추정컨대 뭔가를 비하하는 발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상규 위원장은 사실 판사 출신이고 평상시에는 상당히 조용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감정이 폭발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점잖고 합리적인 분인데 종종 있으면은 그게 점잖고 합리적인 종종이라고 하면은 뭐 숫자가 뭐 두 자릿수 이상은 아니고 뭐 한두 번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저런 사례가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정도가 좀 셌습니다. 본인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이날 그 피감 기관이 남부지검장, 소위 지금 패스트트랙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그곳의 지검장 책임자를 앞에 놓고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지 마라. 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죠. 여상규 위원장이 직접 했다고요? 야당이죠. 그러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여상규 위원장이 야당이 패스트트랙 수사하지 말라고 남부지검장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수사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수사 압박, 수사 개입, 수사 압력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건 거의 뭐 특히나 이 약간은 상하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피감 기관이 피감 기관에 대해서 감사위원 또 게다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수사하지 마라.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을 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상규 의원도, 여상규 위원장도 지금 그 패스트트랙 그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소환 대상인가요? 피고발인이죠. 피고발인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한 것도 부적절한데 본인 얘기까지 이게 걸려있으면 정말 부적절한 거네요, 이게.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은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당내 전체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피고발된 의원이 110명. 그 중에서 한국당 의원이 60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60명 중에 상당수가 혐의가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CCTV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이를테면 몸으로 밀친다든지 소위 말해서 업무방해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법 위반이고, 국회법 위반. 회의 방해하고 뭐 이런 또 거기 또 의원을 감금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이배 의원실에 들어가서 못하게 감금을 했죠, 그때.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고발된 상태고 그것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피감기관을 앞에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무리한 진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뭐 아까 전에 여러 번 뭐 많지는 않지만은 수차례 있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뭐 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한번 봐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이런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냐?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될지 무슨 판사의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야. 당신 이런 우리 형이냐? 한 버럭 하시네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 보여요. 이제 국회의원
그분들의 이 그 직업적 그 성향들을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 법조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법조계 굉장히 많죠. 이 법조계 중에서도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의 성향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맞아요. 예.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적인 입장에서 그게 저도 조금 아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판사들은 가르치려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OX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많은 시간 동안 그걸 해왔잖아요. 그러면 몸에 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당신이라니 하고 정지화면. 예. 근데 그런 분이 병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당신에도 분노를 하면은 그 단어를 쓰면 얼마나 상대방 의원이 지금 분노를 하겠습니까? 근데 왜 김종민 의원한테 그 단어를 쓰게 된 건가요? 네,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본인이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 아니냐 이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상 발언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종민 의원이 뭐 그동안 정개특위도 오랫동안 했고 뭐 그렇죠. 하는 것들 보아서는 상당히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못 참아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버럭 본인의 성을 낸 거죠. 일단 지금 뭐 사과는 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윤리위 제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당에서는 이제 제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위를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윤리위가 없습니다. 윤리위가 없나요? 예, 국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예. 윤리위가 예전에는 상설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20대 국회 후반기 작년 6월부터 비상설로 바뀌었어요. 그게 원래 윤리위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그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겸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그게 비상설로 바뀐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 교문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교육하고 문화체육. 예. 그런데 이게 갈라졌습니다. 교육위가 교육부만 따로 해서 교육위 예. 그리고 문체위 이게 갈라지면서 상임위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임위가 하나 더 생겼으면 상임위원장 자리가 하나 더 생기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야 너희들 자리 가지고 나눠 먹기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러면 윤리위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설위원회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예. 윤리위를 비상설로 했는데 그러면은 뭔가 윤리적인 국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 윤리위를 소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연장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연장이 됐어요. 예. 6개월 했다가 6개월 했으니까 1년 동안은 연장이 된 거죠.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딱 끝났을 때 정개특위랑 사개특위가 모두 다 같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같이 끝난 겁니다. 그럼 그때 특위위원장을 또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위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걸 놓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엔 지금까지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익숙한 장면이네요. 예,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뭐 제소한다고 그래, 윤리 제소한다고 그래도 지금 윤리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예. 뭐 어떻게 징계가 내려질지 그렇죠. 알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그 5.18 막말도 지금 어디 갈지 몰라서 미지정 법안 의안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가 지정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국회가 참 문제가 자기 할 일을 잘 못하면서 저는 무조건 비판하고 막 이런 정치 혐오증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거는 정말 뭐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예. 지금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좀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국회는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게 내년 선거에도 지금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예. 여당이 한국당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이 패스트트랙 수사라는 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6월 25일에 나경원 대표가 예. 원내 그 3당 대표하고 국회를 다시 가동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가 원내 의원총회에서 그게 깨졌잖아요. 그때도 그 안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야, 우리
고발했던 거 취하하는 거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여상규 법사위원장 문제도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 그 합의를 통해서 고발을 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의 그 움직임들이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근데 합의를 하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뭔가 딜이란 거잖아요. 어쨌든 뭔가 그러면은 여당도 이거를 양보해 주는 대신 야당도 뭔가를 양보를 해줘야지 이게 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야당은 도대체 뭘 양보를 뭐 어떤 거 협상 카드로 내미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어제 갑자기 초월에 그러니까 당대표 모임에서 여야가 이 합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또 뭔가 사법개혁안과 그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자. 이거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일각에서는 촛불 압력이라든가 국론이 너무 분열된다는 그런 비판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저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출구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황 대표께서 아마 황 대표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합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추정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어쨌든 패스트트랙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놓는다고 해서 이거를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뭐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에 협조를 해서 통과시키는 대신 우리 고소고발 좀 취하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야당은 그럴 그림을 그리고 아마 이번 그 합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오래 갈 것 같지 않는데 이거는 금방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선거법? 하나는 선거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사법개혁, 뭐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거.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고 통과 가능성 그리고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이런 거를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하나씩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죠. 선거제도는 이 정개특위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서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요. 법사위에서는 90일 동안 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본회의를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60일 안에 통과를 시킬 수 있고 60일 안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서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정개특위는 법사위에 있고 11월 말에 본회의로 올라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11월 말. 그리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11월 말에 본회의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의장의 시간입니다. 국회의장의 시간.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언제든 상정이 가능한 겁니다. 상정하면은 표결만 하면 되는 거. 그렇죠. 표결에 대해서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표결은 붙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은 검찰청법, 공수처법 그리고 행정소속법 세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 위원회가 다르잖아요. 행안위하고 지금은 법사위로 다 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법사위로 와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지금은 와 있는데 180일 곧바로 와 있어서 180이 지나는 시점이 이번 달 28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 달 28일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위원회 상임위에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한국의 상원 같은 법사위로 갔다가 본회의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법사위에 지금 있으면은 또 법사위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회의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본회의로 바로 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법하고 상충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그 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규정만 돼 있고 법사위에 직접적으로 가는 법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법들도 법사위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통과가 된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법, 이 사법개혁법도 당연히 그런 수순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걸 반대하는 좀 더 늦게 갔으면 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자꾸만
이 문구만 따지면 90일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 90일이 더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앞에 있었던 상임위는 그냥 상임위의 역할이지 법사위의 역할이 아니니까 문구 수정하는 예. 역할이 아니니까 법사위에 90일 더 붙들고 있겠다. 예. 붙들고 있으면서 뭔가 뭐 딜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생각인 거죠. 예, 예.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네. 그렇게 하겠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그렇게 90일 동안 다 잡는 건 아니고 이 사개특위에서 일정 기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개특위에서 지난 6월 말에 그 법사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법사위에 있는 기간은 최소한 90일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걸 따져보면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까지는 법사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숙려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정도의 멘트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누가 했나요? 나경원 원내대표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한 뉘앙스의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의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러니까 12월 내에는 이 표결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거를 걸고 넘어지는 것도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딜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예. 요것도 하나의 카드로서 지금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 그러면 기간 좀 짧게 해줄 테니까 우리 고소고발 좀 취하해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그 표결할 수 있는 기간, 또 시점, 또 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 한 번만 읽고 갈게요. 이 나라님이 민주당 또 속을래 자한당을 믿지 마요. 뭐 이렇게 뭐 어찌됐든 이런 게 있었고요. 소도둑놈 참 이게 아이디가 참 대단하시네요. 소도둑놈님이 이게 이상해요 발음이 놈님이 이렇게 하니까 국민힘으로 꼭 해내야 됩니다. 막말하는 인간들 무조건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양지민님이 날마다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100여 분 정도가 99명인데 현재 100분 됐습니다. 지금 뭐 또 들어오셔서 갈수록 이렇게 여기가 맛집이라고 시사 맛집으로 지금 유명해지고 있어요. 예, 자화자찬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은 지금 선거법은 예. 통과가 그래서 지금 현행 안대로 지금 75석 정도를 네. 비례대표로 배정한 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회의 상정이 돼서 표결만 남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 선거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목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의원은 혼자의 목숨이 아니에요. 같이 그 지지층,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면 많은 지역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인구가 많이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줄어가지고 사실은 예. 통폐합해야 되는 지역구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곳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어디가 줄어들 것이다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호남에 몇 석, 뭐 어디에 몇 석, 그렇죠. 뭐 이렇게 대충 옛날 시나리오도 나왔어요. 예. 예.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과 지지층들은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의총에서도 나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의원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어떤 이념적 그 테두리로 표결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다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긴 한데요. 가능성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이. 근데 이게 애초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에는 자당이 민주당 본인이 약간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다당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전국 운영이나 장기 집권, 뭐 소위 말하는 20년 집권론 얘기 나왔을 때 다당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판단 아래 지금 약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로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 목소리가 다른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장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법개혁안과는 좀 다른 결이죠. 그러면 공수처 법안하고 뭐 이를테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소위 검찰개혁법이나 이 행정소송법은 조금 더 여야가 합의점이 좀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은
특수부를 존치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금태섭 의원이나 야당의 권성동 의원이 많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랬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바뀐 정부의 생각이 오히려 여야가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안을 더 합의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법개혁안이 훨씬 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좀 변수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10월 중순 넘어가서 한 번 더 이 주제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뭐 나눠보시죠. 네. 예, 지금까지 박준규의 죄송합니다. 박준규의 브리핑의 박 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